그럼 서윤아 아까 질문 있다는 거 한번 질문 좀 한번 해줄래? 몇 쪽에 몇 번이야? 자, 40쪽에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칠판이 본이 틀린 거 나오면 같이 봐주시고요. 뭐 맞은 게 나오시면 자, 풀고 계시다가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40쪽에 5번이면 이 문제죠. 이거는 좀 아쉬워요. 왜 아쉽다고 표현하냐면 이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제 기억에 이 문제 이번 프린트에도 한번 나온 적 있었고요. 혹시 프린트에. 그리고 저희 방학 교재에도 뭐 개념편인가 그런 데 가서 나왔던, 그러니까 피드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문제를 뭐 2번, 3번, 100번, 1000번 보면요.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기억날 수 있게 제가 매번 쓰는 말 한번 써볼게요. 저는 이 문제를 보통 부를 때 모양 만들기라고 불러요. 모양 만들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 모양 만들기 중에서도 약간 고난도인 게 일단 읽어보시면 A라는 문자가 이거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읽어보시면 얘를 A로 표현하세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양, 자,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매번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기도 한데 네, 다 하셨나요? 그렇지.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기도 한데 자, 지금 잘 들어. 같은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얘를 바로 만들자니 여기 이 친구 때문에 만들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쉽게 나오면요, 그럼 혹시 소윤아 제가 말 나온 김에 이 문제는 아닌데 좀 쉬운 걸로 바꿔드리면 이건 풀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약간 쉬운 문제가 이거예요. 쉬운 버전. 예를 들어서 B가 2의 X제곱이고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서 4의 X제곱을 B로 표현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혹시 이거는 할 수 있겠어요? 2B가 아니죠.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얘는 4잖아요. 4는 2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여기서 너가 아는 지수 법칙을 이용하시면 혹시 얘랑 같은 말인 거 아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같은 말이잖아. 여기서 얘를 지금 제가 방금 B라고 불렀으니까 그럼 얘는 같은 말인데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이제 쓰는 게 대표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 할 줄 알아야 되는 입이 아닙니다. B의 제곱이라고요. 다시 근데 이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이 문제는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런데 뒤에 이제 이런 게 붙어 있다는 거야. 뭔가 이제 꼬다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처럼 단순하게 딱 한 번에 안 끝나요. 뭔가 작업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야. 제 말 이해돼요? 여기서 해결책은요, 이제 이 문제가 약간 기억을 하시라는 게 너네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 방향을 잘 안 써봐서 그래요. 다시 너네가 이제 지수 법칙이라 불리는 것 중에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4제곱 나누기 A 제곱은 A 뭐 3제곱은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A죠. 즉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자, 이번 문제는 이거를 반대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없애는 방법이 이거를 반대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사실 너네가 보통 이거는 많이 해봤잖아. 반대로 하는 거를 이제 고난도라는 게 반대로 하는 걸 쓴다라는 거야. 자, 파란색 보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가 지금 이거라고 써 있는데 다시 이거를 당장 이용하자니 식이 안 예쁘다는 거야. 예쁘게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혹시 얘랑 같은 말인데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쟤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 마이너스 1을 떼낼 수가 있어요. 떼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어쩌면 얘랑 같은 말인데 얘는 같은 말인데 2의 x제곱 곱하기 4분의 1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얘가 지금 a인 거 맞나요? 얘가 지금 a라는 거야.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이 식에서 양쪽에다가 4를 곱하게 되면 이 식 양쪽에 4를 곱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4a는 2의 x제곱이다 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마치 지금 이 문제를 약간 이런 느낌처럼 지금 바꿔준 거예요. 이런 느낌처럼.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를 뗀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업을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놀랍게도. 얼마 전에 프린트에서도 한번 질문이 나온 적 있어요.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자, 초록 색깔 보여? 얘도 유사하게 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떼고 하자는 거야. 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서윤아, 여기 있는 요 플러스 1은 어떻게 떼면 되는지 아시겠어요? 얘랑 같은 말인데 4x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쟤랑 같은 말인 줄 아세요? 요렇게 이제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요렇게 많이 해봤잖아. 요렇게도 할 수 있냐는 거지.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도 지수법칙이 어렵게 나오면 반대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 왔네요. 자, 여기 있는 4x제곱 보이세요? 얘는 같은 말이 여기 쓸게요. 2의 제곱에다가 x제곱이죠. 자, 오답을 쓸 때 저처럼 쓰는 겁니다. 한 땀 한 땀. 그리고 혹시 아까 말했는데 얘랑 같은 말이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봐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도 많이 안 쓰잖아. 이런 방법도. 근데 이런 방법,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의 컨셉이 딱 이거라고요. 많이 안 쓰는 거를 써봐야 돼요. 많이 안 쓰는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거지. 그리고 자, 마무리 및 위에 있는 파란 색깔 보시면 여기 있는 2x제곱이 얘잖아요. 지금 현재 2x제곱이 뭐라고 했죠? 여기도 4a죠. 그냥 a가 아니라 4a가 된 겁니다.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4a를 대입하세요. 그 말인 거예요. 4a를 대입하게 되면 마무리 지어볼까? 요게 얼마죠? 16a 제곱에다가 곱하기 4까지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정답은 얼마예요? 64a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끝내는 문제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제가 보통 이 문제를 모양 만들기라고 부르는데 약간 좀 고난도 문제로 이제 생각보다 자주 나오네요. 이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오답 쓰는 곳 가보시면 위에 틀린 이유 쓰는 곳 있잖아. 저라면 굳이 한번 언급하자면 지수법칙을 반대로 쓰는 거. 그러니까 지수법칙을 반대로 쓰는 것도 한번 의식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자, 그럼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46쪽에 31번이요. 자, 46쪽에 31번 문제. 여러분, 지금부터 이 책은요, 정말 아껴 먹어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꼼꼼하게 드셔야 됩니다. 대충 하면 이 책 할 이유가 없다고 해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 푸는데 아마 그동안 그런 경험 잘 없을 거야. 근데 막 5분, 10분 투자하는 것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자, 46쪽에 몇 번 문제요? 31번. 아, 이거 오늘도 숙제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46쪽에 31번 문제 맞나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잠깐 이거 칠판 봐주실래요? 말 나온 김에. 사실 이거 있잖아. 이번 숙제에서 이런 컨셉이 진짜 많더라고요. 오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라고 말할게. 자, 어떤 컨셉이냐면 한번 체크해 볼래? 2단계요. 제가 보기에 네, 2단계. 이거 C단계인데요. 46쪽에 31번인데요. 네, 다시 혹시 이거 체크할 친구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떤 색깔펜 같은 거 있으면. 자, 제가 그러니까 제 눈에 보이는 이거랑 똑같은 문제를 다 말해줄게요. 똑같은 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어떤 구성이 똑같은 게 있어요. 오늘도 많아요. 자, 잘 들어. 자, 이 31번 문제랑 말씀드려볼게요. 위에 29번 문제 한번 표시해봐.
지금 말하는 것들은 다 같은 컨셉의 문제예요. 다시 31번, 29번, 그리고 앞장에 가보시면 28번, 27번, 26번 요 5문제가 다 같은 문제입니다. 혹시 제가 말하는 같다는 말이 공감되는 친구 있나요? 이게 좀 같은, 그리고 생각보다 고등학교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사실 근데 저는 약간 설명 들어보시면 알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풀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연스러운 뭔지를 좀 공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26, 27, 28, 29, 31 이 5문제는 다 같은 컨셉입니다. 자, 얘기 가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왜 같은 컨셉이라고 표현하냐면 일단 한번 말해줄게. 자, 이 문제 읽어보시면 여기 맨 앞에 이 조건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정말 수학에서 이런 것들을 뭐 조건이라고 불러요. 조건이잖아요, 조건. 자, 조건이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 힌트를 준 겁니다. 근데 방금 필기했던, 써드릴게요. 방금 필기했던 5문제는 전부 다 맨 앞에 이런 게 하나씩 있어요. 뭐뭐 1대 이런 시간 하나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뭐를 구하세요? 여기 있는 요 식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다시 파란 색깔 식을 이용해서 빨간 색깔 식을 구하세요. 방금 필기한 5문제가 다 그런 식이에요. 한번 다시 보여보세요. 다 그런 식이에요. 뭐뭐 1대 뭐를 주고 뭐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봐봐. 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따라간다고 표현하냐면, 자, 여러분 듣고 있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따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뭔가 아는 게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건데, 딱 보면 뭔가 하고 싶은 것들. 자, 먼저 이 식을 보면요. 혹시 오랜만인데 이 식이 뭔지 아세요? 저희가 이런 거를 초등학생 때 뭐 써드릴까요? 비례식이라고 부르나? 네.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도 저는 이제 습관이라고 말해버리는데, 자, 비례식이 나왔어요. 그냥 두실 건가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그 당시에 배웠던 거 다 거의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럼 이제 이 비례식 우리 어떻게 푼다고 배울게요? 안쪽 2개랑 바깥쪽 2개. 사실 멋있는 말로는 내항이라고 부르고 외항이라고 불러요. 네. 다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은 거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안타깝다는 게 아까 쭉 제가 돌아봤잖아. 제가 당분간 이런 책 풀 때는 좀 돌아볼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조차 안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라고 말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얻어갈 게 없다는 거예요. 아, 물론 비례식 푸는 걸 모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할게. 비례식 푸는 걸 모르면 지금 이 책 쓰면 안 돼요. 냉정히 말하면. 이 책을 쓴다는 거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A급 수학이잖아. 책 제목부터가. 비례식을 못 푸면 A급이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비례식 못 푸면 A급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자, 흘러가 볼게. 자, 내항의 곱. 색깔은 좀 맞춰드릴까요? 파란색으로. 자, 내항의 곱. 그리고 외항의 곱. 자, 얘네들이가 같다라는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대로 두실 거예요? 또 뭐 해야 돼? 분배. 뭐 추가로 정리를 더 해야겠죠. 예뻐질 때까지.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얘 분배도 할게요. 분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방학 내내 강조했던 게 너네가 사실 뭔가를 계속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부터 뭐 해보고 싶어요? 이대로 두실까요? 이항수. 그러니까 뭔가 좀 예쁘게 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라는 거야. 자, 얘 이항에서 정리해 볼 건데, 약간 센스 있게 해볼까? 얘를 오른쪽 넘기고 얘를 왼쪽 넘겨볼게요. 물론 여기서 어떻게 정리할지는 너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x끼리 y끼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항에 보시면 오른쪽에 7x가 생기고 왼쪽에 마이너스 7y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정리 가능하시죠? 정리하시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x는 요 식이 나옵니다. 예쁘네요. 그러니까 x랑 y의 어떤 관계식이 하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놀랍게도 조건이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1대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이 문제 지금부터 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이걸 구하래요. 자, 뭐 하고 싶으세요? 해야겠죠. 뭘 하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도. 뭘 할 수 있어요? 대입이요. 그게 사실은 이번에 저희 연립 배웠죠. 이 타이밍이 사실 방금 말한 5문제가 다 연립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고 왔으니까 그 단어를 쓸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연립을 배울 때 그 말 하지 않았어요? 연립이라는 거는요, 꼭 그렇게 기호로 나와서 하세요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걸 풀란 얘기잖아. 그 말은 이 두 식을 섞으세요 그 말인 거예요. 섞는다는 말은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밖에 없어.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뒤에서 배우는 대입법, 굳이 언급하자면 대입법이라는 방법이잖아. 근데 사실 여러분 대입법 배울 때 새로운 거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대입은 이미 할 줄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할 거냐고 내 말은. 이 식 내비 둘 거냐고요. 섞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연립 배울 때 그 말 했어요. 연립은 앞으로 많이 쓸 거다. 약간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라고요. 리얼 클래스 그러면 식을 섞으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올라가서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하자고? 마이너스 y가 아니에요. 요 마이너스 y를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넣어보는 거예요? 뭔가가 되길 바라는 다음에 넣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위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여기 쓰겠습니다. 그럼 자, 분모 자리에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y제곱분의 분자 자리에 y제곱 더하기 y제곱 맞나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식을 대입할 때는 뭐 하라고 했었게? 괄호 치라고 했죠. 네. 여러분들 식을 대입할 때 괄호 쳐야 됩니다. 특히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더더욱이 괄호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이 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도와주세요. 분모 자리에 뭐 생겨? 마이너스 3y 제곱분의 분자 자리에 뭐 생기세요? 2y 제곱. 갑자기 뭐가 돼? 아. y 제곱끼리 약분되는 거 보이세요? 약분되면서 마지막에 숫자만 남는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푸는데 뭔가 새로운 게 있나요? 놀랍게도 방금 언급한 5문제가 다 이런 식이에요. 29번도 맞췄. 8번도 맞췄는데 31번도 틀렸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5문제 언급한 게 다 이런 컨셉이고 오늘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계 계산 쪽은요. 이런 컨셉이 좀 고난도로 보시나 봐요. 이 책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이런 컨셉 자체를 고난도로 봤어. 이 책 만든 분은 그래. 근데 난 동의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왜냐면 계속 말하잖아. 따라간다는 말. 아니 너네 뭐 할 건데 그러고. 아니 조건은 심지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한번. 이거 1대, 자, 요 조건 1대 이거의 값을 구하래. 사실 제가 한 거는 오랜만에 비례식이 보이길래 비례식 한번 풀어본 겁니다. 물론 만약에 본인이 비례식 못 푼 친구 있다면 역시나 오답 노트 위에다가 쓰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한번 비례식 푸는 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푼 다음에 또 정리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 습관. 정리 쭉 했더니 이게 나오더라고 갑자기. 그리고 얘를 구하래. 선생님 뭐 해야 돼요? 뭐 할까요? 넣어보는 선택지밖에 없잖아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if 그래 넣어봤는데 안 돼. 그럼 뭐 다른 플랜 짜보겠죠. 뭐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네. 근데 여러분들은 봐봐 안 해보고 지레 짐작을 한다고. 안 해보고 지가 해보지도 않고 이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해보고 그런 말 한다고. 한번 해보던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책 푸는데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 책 풀 이유가 없어요. 오! 깜짝이야. 자, 반갑습니다. 30번만. 얼른 오시고 여기 답안지. 뒤에 그때 처음 보는 자, 또 한 번 질문 받겠습니다. 알고 서준아 너도 그걸 봤구나. 자, 32번 문제 질문 나왔습니다. 자, 32번 문제 한번 바로 이어가 볼게요.
여기 뭐죠? 옆으로 옮겨도 되고 편하게 잘 옮기시면 돼요. 자, 32번 가보겠습니다. 틀린 친구 지금 보세요. 저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생이 많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제가 두 번, 세 번, 특히 이런 책은 두 번, 세 번 더 쉽지가 않아요. 문제 하나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을 여러 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얘 같이 봐줘. 이것도 약간 솔직히 말하면 좀 나 불만인 게 이거 중3 때 약간 나와요. 이건 중3 때 이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나온 이유를 제가 공감을 하겠는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자, 읽어볼게. 남학생 20명 오. 그리고 여학생 25명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학급. 근데 이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 위에 써 있지만 제가 이제 좋아하는 행위는 다들 아시죠? 다시 한번 예쁘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쓸게요, 여기다가. 남학생 평균, 간단하게 남평균이라고 쓸게요. 남학생 평균입니다. 남학생 평균이 지금 요거 지금 몇 점이래요? 오, A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게 식의 계산이다 보니까 숫자로 안 나오고 식으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A라는 점수입니다. A점, 점이라고 써드릴까요? 다시. 그리고 여학생 평균을 저희를 또 놀리시네요. 자, 평균은 대놓고 안 알려주고 남학생 평균보다 1.8점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저희 센스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센스 있게 한번 도와줄 수 있나? 자, 혹시 여러분들 남학생 평균이 A점인데 여학생 평균이 남학생보다 1.8점 더 높답니다. 여학생 평균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네. A 더하기 1.8점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그냥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이 학급 전체 평균을 M이라고 할 때 요 M이라는 식을 요 A에 대해서 표현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 쓸게요. 학급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 문제입니다. 자, 학급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 문제입니다. 뭘 가지고? 저 왼쪽에 A를 가지고. 자, 여기까지 혹시 상황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뭐를? 자, 이어갈까? 지우야? 지금부터 한번 이어가 볼게. 일단 먼저 체크할 게 있어요. 다들 평균 구할 줄 아시나요? 평균이라는 걸 구할 줄 아시죠? 그러니까 역시나 그걸 모르면 또 스탑이야.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걸 모르면 이 책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위에처럼 비례식을 못 풀거나 평균 못 구하면 풀면 안 되는 건데 그럼 도와줘봐. 자, 우리 평균 구하는 공식이 뭐야? 말로 하자면 분모 자리에 뭘 써요? 그 어떤 총 몇 개를 쓰는 자리죠. 20개면 20개. 그리고 분자 자리 혹시 뭐 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20개면 어떻게 줘요? 20개 어떤 자리를 다 더해주죠. 그쵸? 다 더한 걸 나누기 개수만큼 나누는 거잖아. 그쵸? 그걸 이해한다면 조금 더 해볼까? 자, 먼저 다시 한번 남자 평균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자 평균이 A점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몇 명이래요? 20명.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각각 점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안다면 우리 원래 분자 자리에 뭐 쓸 차례라고? 20명의 시험 점수를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알아 몰라? 몰라. 그걸 몰라요라는 문제 아니에요? 그걸 모른다라는 거야. 근데 혹시 이거 맞은 친구 아까 있던 것 같은데 푼 친구 없나? 20 플러스 25 아니에요? 아? 분모에 20 플러스 25 아니에요? 지금 남자 평균 하고 있는데요. 남자는 20명 있잖아요. 자, 혹시 이거 푼 친구 우리 분자를 지금 모른다는 거야. 어떻게 풀까요? 근데 나는 뭔가 하긴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맞아요. 지금부터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는요. 이 분자가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결국은 이제 큰 의미가 없게 되는 자리긴 해. 그래서 근데 봐봐 지금 당장 요 자리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떤 문자를 빌려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말로 써볼게요. 사실 요 자리 원래 뭐 쓰는 자리라고? 말로 하자면 남학생 20명의 점수를 다 더하는 자리죠. 그러면 이거를요 이렇게 써버립니다. 남학생 점수를 더한 자리다라고 한국말로 쓰는 건 어때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게 포인트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저 자리가 없는데 그냥 뭐 남학생 점수를 뭐 더한 게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뭔지 모르지만 지금 뭐가 있잖아요. 그냥 저렇게 퉁치자는 거예요. 뭐 있을 거다. 제 말 이해돼요? 다시 한번. 자, 밑에 있는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접근할 겁니다. 자, 여학생 25명 중에서 여학생 점수를 모르잖아. 어떻게 쓸 거냐면 여학생 그냥 점수를 더한 거를 쓰는 자리에요라고 그 자리를 알려줍니다. 그냥 이렇게. 그럼 이해돼요? 그럼 이해돼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작업을 더 하고 마지막에 묻는 걸로 할 겁니다. 뭐냐면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이 아시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시면요 여기서 뭐까지 바꿀 수 있냐면 다시 한번 쓸게요. 자, 굉장히 귀찮지만 여러분도 이 귀차니즘 물로 써야 됩니다. 그럼 질문 여러분 자 A가 20분의 이거죠. 그럼 혹시 여기 분자 자리에 있는 남학생 점수의 합은 저희 뭐라고 쓸 수 있는 줄 아세요? 20A. 요게 혹시 여러분들 20A가 된다는 말 이해돼요? 네. 제가 요식 양쪽에다가 뭐 곱한 거예요? 2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쪽에다가 20을 곱해주시면요 저 분자 자리를 A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 이해돼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더 해볼까? 얘도 여러분들이 양쪽식에다가 25를 곱하게 되면 쓸게요. 여학생 정수의 합을요 저희가 A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얘는 25 괄호치고 A 플러스 1.8 되는 거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까지 바꿔서 오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 시도할게요.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저희 지금 학급 전체 평균 구하는 문제 맞아요? 네. 자 그럼 바로 갑시다 이제. 자 학급 전체 평균은요 그러니까 분모 자리에 뭐라고 써야 돼? 20. 자 이제는 그쵸? 남학생 20명에다가 아우 색깔 힘들긴 하네. 남학생 20명에다가 여학생 25명 더해준 거 맞아요? 네. 분해. 그리고 이제 분자 자리에 원래 좀 써야 될 게 뭐냐면 남학생 점수랑 여학생 점수 다 더한 걸 쓰는 자리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각각이 몇 점인지 몰라요. 근데 뭐는 알아왔냐면 남학생 점수를 더한 게 몇 점인지 알고 있다는 거야. 얘를 쓰면 된다고요. 그럼 남학생 점수를 더한 게 지금 몇 점이라고? 20A 점이니까 이렇게 써버리면요 일일이 안 쓰고도 그냥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총 치는 게 컨셉 총 치는 게 중3 때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다시 한 번. 그럼 뒤에 있는 여학생 점수를 더한 것도 일일이 쓸 필요 없이 이걸 쓰면 된다는 거예요. 25A 플러스 40. 물론 여러분들이 정리까지 해야 되겠죠. 저 정리 아직 안 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식을 정리하시면 아마 정답이 나올 거다 라는 문제입니다. 마무리해봐. 물론 이거 분배해서 숫자끼리 다 더해서 예쁘게 정리까지 하셔야 답안지 모양이 나올 겁니다. 요거 물어보신 게 지우야 혹시 요거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한 걸 바탕으로 5단 노트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5단 노트에다가 이거 그대로 베껴 쓰지 마세요. 그거 너네 다시 푼 거 아니잖아. 한 장? 한 장? 비라 말씀하세요. 자.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